네, 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계종 사회국장으로 세월호 유가족 돕기와 남북 불교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덕운 스님을 전경윤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스님은 조계종 사회국장을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예. 조계종 사회국장, 이 어떤 업무를 하는, 어떤 소임을 맡고 있는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회부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대사회적인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종교의 사회적 참여의 창구로 크게 환경, 복지, 인권, 노동, 다문화, 시민사회 대화 등 많은 분야에서 불교계의 입장을 사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등 국민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과 총무원장께서 매월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는 자비 나눔 방문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계종 사회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000배 철야 정진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일단 회양이 됐는데 이 불교계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특히 이 3,000배 정진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라고는 할까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세월호는 이 시대의 큰 아픔과 함께 큰 숙제를 안겨준 충격적 사건입니다. 단순히 세월호의 희생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크게 붕괴되어 있음이 확인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사회적 성찰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이해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실효성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방편으로 또 실종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불교적 방식인 3,000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은 세월호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 일부 비판적인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제정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되어 사회적 변화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불교계가 이 북한 불교계와 함께 지난 6월이었죠. 그 만해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서 합동 달해제까지 봉행을 했어요. 금강산 신계사에서. 그래서 이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불교계가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8.15 광복절 기념업회는 또 남과 북이 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아쉽게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그 남북 불교계 교류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년 8.15에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 불교도 동시 법회를 봉행해 왔고 올해도 역시 남쪽에는 서울 조계사, 북쪽에는 평양 광법사에서 준비되어 남북 공동 발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올해 8.15에 개성에서 남북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법회를 봉행하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사회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 말경에 서산대사 추계재향을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할 계획이며 10월에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7주년 남북 합동법회를 금강산에서 봉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종단에서는 민추본이 주관하여 북녘 어린이 영양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하반기 중에 물품 지원과 모니터링을 방북을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내년이죠. 내년 10월로 알고 있는데 판문점과 광화문 등지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이 신도들이 참여하는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평화대회가 열린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대회의 정식 명칭은 세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한 기원 대회이고
2015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아픔을 가진 나라로 평화와 통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남다른 국가입니다.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극단화되어 있는 대립과 분열을 막아내는 것도 한국에서 종교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1700년 한국 내 정신문화를 이끌어온 불교의 수행 방식이 세계인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좋은 적기라고 생각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불교인의 큰 한마당을 통해 불교계의 역량을 확인하고 앞으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봉행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대회 진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까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련된 대회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종단적 브리핑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예. 자, 이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이제 조계종 사회국장을 하시면서 안성 성남사 주지를 지금 맡고 계십니다. 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어떤 사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성남사는 신라 문무왕 20년에 고승 석선 스님이 계산하여 창건한 사찰입니다. 현존하는 경기도의 유일한 자복 사찰로서 조선시대 세조가 당시 500여 분에게 500여 스님분들에게 국태민안 태평성대 기도와 정진을 부탁하고 부역을 면한 사찰이며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성병들의 무기고도 있었고 천년 전 조성된 마의 열애불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영산전은 경기도 불교 목조 건축물 중 3개뿐인 귀한 보물입니다. 상당히 그 알찬 사찰이군요. 네. 이 안성 성남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비 나눔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활동 이런 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주지소임을 맡으면서부터 시청과 면사무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쌀이나 라면 등을 어려운 이웃에게 공급해 왔고 그 외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세터민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에 매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성사업연합회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회장 스님을 중심으로 자비나무눔 밥상이라고 해서 한 달에 총 600여 명에게 무료 급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 총무원 소임하고 사찰 운영 여러 가지 일들 원만하게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